이어서 그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부터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 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 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세난이 일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은 어제 발표를 하다가 이제 오늘로 연기를 한 겁니다. 11만 4천 가구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2년 동안 11만 4천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3개월 이상 공실로 비어 있는 것들이 3만 9천여 가구인데요. 네. 이걸 바로 전세로 전환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 전세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사와 정부가 약정을 맺어서 신축 건물이 지어지면 이것을 전세로 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빈 상가, 호텔을 이제 개조해서 1인 가구를 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현 상황, 현재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 급한 게 아니라 당장 지금 그리고 맞습니다. 내년 봄 전 상황까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 얘기에는 4만 9천 가구를 상반기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간 11만 4천 가구이긴 하지만 네. 이게 초단기 대책인데 네. 당장 급한 건 올 겨울 보내고 내년 봄에 전세 수요예요. 네. 지금 전세 대란이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제도지만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고요. 네.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물량을 내년 봄에 이 전세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대라는 게 모두 전세로 전환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이 봄 2월, 3월에 3만 9천 호 정도, 11만 4천 호 중에서 거의 4만 호가 집중되게 되고요. 이 중에 수도권도 한 2,500호를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한 7천 호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서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비어 있는 네. 지금 그래서 한 공공임대를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는 6개월 공실이면 네. 이것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3개월만 공실인 곳도 무조건 전세로 전환해서 네. 다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전세 개념으로 지금 이제 부족한 지금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세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공공임대물 공공전세주택이라고 네. 그래요. 전세만을 목적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인 거죠. 꼭 전세만은 아니고요. 매입형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입형이 있어야 이 공급하는 건설사에서도 공급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대체로는 지금 이 전세를 위주로 하는 거고요. 네. 예를 전세 공공 주택이 제공이 되면 시세의 90%를 보증금으로 내게 되고 최대 6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4년을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자가 없으면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임차인을 모집을 하거나 혹은 매매를 하거나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저 나가는 그래픽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다른 내용이 지금 나갔습니다. 자, 중산층 네네. 그동안 공공임대는 좀 저소득층을 위한 무주택자 중에 좀 맞습니다.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을 위했던 건데 중산층들 딱 타겟팅한 것도 이제 가능한가 봐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간은 중위소득 130%까지가 대상이었는데 그 위에 새로운 구간이 하나 신설됐어요. 네. 그러니까 130%에서 150% 구간인데 더 넓혔네요. 예, 넓혔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넓은, 왜냐하면 가족 수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3인,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30평형대 공공전세까지도 준다는 건데 네. 주변 시세의 90% 가격에 제공이 되니까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자, 기존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중위소득에서 0에서 30% 가장 좀 가난한 계층, 이 계층은 주변 시세의 35%로 공공임대를 줬어요. 그 위는 40%.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130%가 기존 시세의 80%까지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 기존 시세의 90%까지 해서 150%로 올리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기존에는 한 503만 원 월소득까지가 해당이 됐는데 네.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581만 원 정도를 버는 중산층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712만 원까지의 월소득을 버는 가족들도 지금 이 공공전세는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좀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언론들이 이제 특히 집중 조명한 부분이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한다 이 부분에 네.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호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호텔에 뭐 4인 가족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인을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대책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정부 대책은 아니었고요. 서울시 자체의 정책으로 2018년에 박원순 시장이 종로구에는 이 베니케아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개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월세가 한 30만 원대였었는데 문제는 이제 호텔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서비스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네. 거주비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 계약자들이 포기를 했던 그런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는 뭐 이거를 다 없애면서 현재는 공실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 호텔 개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 이 전체 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호텔을 개조하는 건은 사실 400가구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400가구로 채 안 되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장관이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장관이. 30%. 그러니까 만 가구 정도에서 만 가구가 좀 넘는데 거기서 이제 3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인데 이게 호텔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대책에서는 굉장히 일부다라는 것만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관도 이제 이런 기사 나가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나 봐요. 네네. 고작 전체 그 전환되는 물량의 3%인데 네. 모든 언론이 그 부분에 집중 조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프로에서도 어제 다루면서 과연 예. 호텔을 얼마나 전환시키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라고 했는데 일단 국토부 장관 얘기는 전체 전환 물량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이유는 네, 있는 해명을 대책 했습니다. 없는 대책을 다 끌어내는데 네. 사실 그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관훈 토론에서 그렇죠. 그 말하니까 전세 처음 대책 듣는 이야기할 때 얘기니까. 호텔이 등장해서 네. 언론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됐던 거죠. 네. 자, 이제 관심은 물량은 되게 많은데 수요자들 입장에서 전세는 내가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과연 그 전세 물량이 있느냐 이 부분이 맞습니다. 제일 관건인데 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어디 얼마나 나오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입지 조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뭐 몇천 호 그 내년까지.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많고 그 수도권에 뭐 7천 호 이렇게 이제 내년 2,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동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 뭐 굉장히 많은 이 숫자가 배치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입지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렇게 푸는 거냐? 아파트는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 사람들은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선호하죠.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간에 아파트 물량을 또 늘릴 수도 또 없는 부분은 그러니까 있긴 해요. 아파트를 짓는 시간 때문에 네. 지금 중장기적인 공급은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5년 후, 길게는 10년 후 이러니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과연 이 부동산이 잡히겠느냐.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싸움의 관건인데 전세 대란이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터졌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단기에 공급을 늘려서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빌라,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 원룸 정도가 될 텐데 이런 방식은 총동원이 되지만 실제로 정말 살고자 하는 적 위치에 또 아파트로 공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의 설명은 이렇더라고요. 아파트를 단기간에 공급이 안 되니까 빌라라도 최적의 요건으로 좀 돈을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의 거주 요건을 높여 놓으면 그나마 한번 가봐서 여기서 살기 괜찮다 하면 다가구라도 임대로 사람들이 올라가면 네.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광수 그 미래세 수석 네네. 전문위원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네.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매매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강한 신호를 주면 전세 시장도 따라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지금 매매 시장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씩 오릅니다. 소폭. 네. 근데 이제 중저가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는 소폭 올랐고요. 네. 지금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매물이 누적이 되면서 소폭 하락 내지는 보합세. 고가는요?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강남의 고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매물도 쌓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은 0.02% 정도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나 인천 이런 곳은 0.1%대, 0.2%대 오르고 있어요. 네. 서울 내부에서도 주로 이제 강북권이나 중저가형 아파트들은 약간의 상승세는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게 뭐 완전히 잡힌 건 아니지만 전세 수요가 이제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4, 5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동산 이 상승세의 추이는 올 겨울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그 매매 시장 관련해서 정부가 네. 오늘 대책 내놓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전세난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또 수도권 밖에 그 부산이나 이런 광역 시도까지도 집값이 갑자기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그리고 경기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오늘 선정이 됐고요.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실제 집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도 또 제출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전세 대책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